먼저 탄핵 기각 전략을 쓰는 것 같은 대통령 측의 전략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 변론 재개 요청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석방이 되고 여권 내에서는 변론 재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주말 내는 되게 뜨겁게 나왔었는데, 안 하기로 한 거는 무슨 또 속내가 있는 걸까요? 일단 여권 내에서도요, 장동혁 의원 등이 의원 대화방에서 우리가 변론 재개 이야기 하지 말자. 예. 그랬다가 변론이 실제로 길어지고 그 사이에 이 좌파 판사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어떻게 하냐, 변수가 많아진다라는 의견들이 분출됐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단과 회의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의 국면에서 변론을 재개했을 때 얻을 실익이 있을까? 변론 재개 요청을 해도 받아줄지 말지는 헌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 굳이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도 구속 취소 판결문이나 허영 교수님을 비롯한 원로 헌법학자들의 의견서 등을 충분히 추가로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재 재판관들의 어떤 면이라고 할까요? 자존심을 조금 세워주면서 지금의 어떤 진행된 절차에 수긍을 하면서 마지막 보충 자료들을 제출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전략인 것 같고요. 네. 어차피 변론을 재개해도 문영배, 이미선 이런 진보 성향의 판사들은 안 바뀐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상은 이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김영두 이 중도 보수 성향 판사들이다라는 일종의 좀 피하 식별 전략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헌재를 일단 자극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변수를 더 만들지 않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뭐 의원들은 헌재 앞으로 달려가긴 하더라고요. 여론전을 좀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구치소에서 그 구속이 취소돼서 나오면서 네. 일단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이나 이런 측면을 보면 보통 구속이 돼 있으면 죄가 있는 거고 풀려나면 죄가 없는 이런 그 단순한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예, 해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의 어떤 다른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냐. 네. 헌재 재판관들의 어떤 심기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실익이 없는데 계속 그 변론 재개를 요청을 해서 사실상 변론 재개가 받아들일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조용히 판단을 좀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구속 취소 된 날 구치소에 나오면서 했던 행동과 관저에 들어가서는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전화 통화한 내용이 좀 전해지거나 차담회한 내용이 나오긴 완전 하는데 무음 모드로 가는 게 그게 더 실제로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헌재의 판단이 그런 전략에 말리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당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변론 재개 요청을 했던 게 내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저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까지 좀 밀어붙이면 뭐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법한데 어떤가요? 결국 안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까지 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구속 취소돼서 개선 장군 퍼레이드도 하셨고 집에 가서 김치찌개도 드셨고 좋아하는 강아지들이 꼬리도 흔들고 그런 것도 다 또 풀까지 하셨어요 그날. 예. 하실 만큼 다 하셨다. 그리고 남은 거는 밀린 약주를 드시지 않을까. 밀어놓은 술을 그래요? 드시느라고 그러세요. 확인은 아직 안 고주 됐습니다만. 망태가 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고주 저희는 뭐 그렇게 망태까지요? 알고 아이고, 건강이 지금 안 좋아서 건강을 아니 회복하자. 건강을 예. 회복하셨다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밀린 숙제를 하느라 바빠서 재판에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제 개인 피셜이고요. 예. 뭐 헌법재판관들 판결을 앞두고 그동안 비상식적으로 압박을 한 게 문제지. 네. 지금 좀 아무래도 구속 취소도 되다 보니까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유가 좀 생긴 것 같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탄핵 소추는 무효이기 때문에 각하가 기본 입장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최근에 보면 뭔가 변론 재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안 하는 이유가 기각과 각하 전략을 쓰기 때문에 굳이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하겠다 뭐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변호인단의 판단도 있겠죠. 네. 근데 제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느낀 건 사실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탄핵 재판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친윤 부정적으로 그룹 안에서도 본다 하면 인용될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점치는 게 친윤 그룹 안에서도 대체적인 분위기였어요. 예. 그런데 뭐 홍장원, 곽종근 등의 회유 의혹이나 그 말도 안 되는 메모지, 뭐 진술 신빙성 오락가락하는 것들이 터지고 네. 또 구속 취소가 되면서 판결문에 아예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 형사재판 공소 기각 가능성이 막 대두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거 기각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여론이 국민의힘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 분위기가 바뀐 게 제가 의원들이랑 대화하고 전화해 보면 체감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장안의 상황과 분위기 등을 감지하고 지금 뭔가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는 예. 현재 재판에서 또 변론에서 증언하고 자료 낼 건 다 냈으니 이대로 어떻게 보면 4명의 재판관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기각한 그 4명의 재판관들을 믿고 기다리는 게 가장 나은 전략 아닌가 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기각이나 각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여론이 좀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재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이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좀 꺼내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 건가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원칙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건 그런 아니다? 건 아니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했을 때부터 계속 저희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뿐 아니라 이후로도 많은 헌재 관련 이슈들이 많은데 지금 8명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칙의 문제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속 취소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하다 보니까 2차 계엄, 3차 계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혹시 최상목 권한대행과 뭔가 좀 또 내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냥 그런 불안이 생기는 거죠. 최상목 권한대행을 통한 내란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혹시라도 아니 네. 구속 취소도 예상을 못했는데 혹시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저에서 이거 어떻게 그런 공포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내 당원들이. 그래요? 너무 나가는 예. 것 같은데. 그러다 너무 보니까 나간다는 아니 그럼 반응이. 공포는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뭐 내란 일어날지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올지도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지층들이나 당원들은 굉장히 놀라 있고 네. 의원들도 그게 다 전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포심과 우려가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탄핵 재판도 이러다가 네. 기각이나 말씀하신 대로 각하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힘의 희망회로와 네. 민주당의 불안감이 뒤섞여 있는 상황 같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단지 헌법재판소라는 것 자체가 정치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양쪽의 여론이나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기일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3월 26일로. 예. 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와서 얘기를 했지만 그 기일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국 판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 그거보다 훨씬 빨리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정도에 해버린다. 일주일 정도 전에 해버리면 결국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유죄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별 영향이 없이 그냥 확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오고 그 이후에 2, 3일 뒤라도 뒤에 그 헌재의 선고가 있다면 양측이 다 동일하게 피해를 입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양측의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는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헌재가 시기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 체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14일 설이 많았잖아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네, 설. 금요일 설이 많았는데 결국 오늘 13일 날 감사원장과 뭐 나머지 세 분의 검사 세 명 검사 탄핵, 3명의 예. 탄핵을 한다. 그러나 연이어서 선고하는 예는 별로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14일 설은 거의 지나간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 시기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선거의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냐? 너무 명백히 드러났잖아요. 예. 중요한 건 군대를 이동을 시켜서 국회를 장악하고 선관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헬기가 뜨고 국회 문이 다 부셔지고 그 다 동영상에 나와 있잖아요. 국민들이 다 생중계로 지켜보는 게 다 남아있기 봤잖아요.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 그 시비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짧게 반론하면 예. 뭐 군 부대의 행동과 관련해서는 헌재 증인 신문할 때도 김현태 단장 등이 오히려 시민들과 충돌 피하려고 창문으로 들어갔다든 했으니까 그거 여기서 다툴 문제는 아니고 네. 구속 취소가 헌재에 별 영향 안 끼친다는 게 이제 진보 진영에서 바라는 바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게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시켰는데 대통령을 파면했는데 네. 형사재판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나와버리면 그 뒷감당을 헌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형사재판과 이 탄핵심판이 다른 성질을 가졌다 해도 네. 근데 1심 재판부 구속 취소한 재판부가 1심 재판에 판결을 해요. 그러면 공소기각이나 1심 무죄일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는 소위 말하는 비윤계 법조 출신 정치인들도 그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최재형 전 의원이나 김웅 전 의원 같은 분들도 네. 이분들 친윤 아닌데도 이런 분석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문영배, 이미선 이런 분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나무 짝대기 젓가락만 꽂아놔도 탄핵할 분들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4명, 그 중도 보수 성향의 4명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섣불리 탄핵했다가 형사 무죄 나오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나 그 고민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즈음까지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일주일 이상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어쨌든 뭐 결론에 대한 생각은 다르십니다만 선고 기일이 좀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님 같은 주장에 대해서 예. 뭐 저희끼리는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치부했는데 구속 취소가 나온 이유는 저런 말씀을 하시면 아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공포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구속 취소에 상당한 공포를 아니 왜냐하면 느끼셨군요. 우리 네. 김철근 사무총장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각하나 기각이 됐을 때 네.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뭔가 좀 내가 뭐 잡혀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안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이게 각하나 기각이 되면 정말 무섭거든요. 잡혀갈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을 아니 이게 하시는 사실은 거예요? 실제로 실행을 한 적이 있고 네. 근데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막 가진 고생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막 헌재에 나와가지고 막 째려보고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예, 아니 이제 왜 이러세요? 아니 거기다 이제 나올 때만 네. 이것도 하고 성경 많이 그러니까 솔직히 읽으셨잖아요. 좀 겁납니다. 하나도 겁나는 표정이 아니야. 진짜 겁납니다. 저게 뭐 겁나는 사람의 표정이야 저게. 두렵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 겁난다는 분도 많은데. 이재명 대표님요. 예. 이재명 대표님이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뭐 군부대를 동원했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일상 계엄이다 이런 말 아니, 쓰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빡빡할 것 같다. 뭐 유능한 이미지도 있는데 예. 손해를 안 볼 것 같다. 그래서 요새 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러한 이미지를 안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유능한 이미지가 어디 있어 이재명 대표가? 내가 네, 보기 요즘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K 엔비디아 얘기서부터 경제 네. 얘기에 전혀 뭘 모르던데 유능하지 내일 않고. 여기 정치 시그널 나이트 나오시니까요. 보시는데 제가 잘 좀 봐주세요, 선배님. 직접 보고 아니 뭐 우리 다음 주에 동문이긴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아닌 건 아닌 거죠. 예. 내가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물론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조급함이 보여요. 이재명 예. 대표는 물론 뭐 민주당의 행보가 조급함이 보이고 어제도 이제 그 민주당의 의원 하시는 분들한테 몇 사람 내가 전화를 해봤더니 예. 전부 광화문에 집회와 있더라고요. 다 행사 중이고 집회 중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의도까지 행진하고 그다음에 비상의원총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 그 당내의 단합도 단합인데 국민들한테 보이기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좀 다급한구나. 혹시 이런 느낌을 갖는 그런 게 보여 좀 여유가 없어 보여요. 혹시 풀려날까봐, 혹시 기각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선배님. 예. 사실 뭐 저희가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현재 뭐 정치 현황을 보면
그렇게 뭐 여유가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 선배님 하시는 말씀 저희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왜 선배님인 거예요? 아, 내가 민주당 예. 선배님? 우리 원래는 이제 같은 민주당에 가족이었다. 굉장히 상당히 저의 갚네요. 중도 예. 내가 보수 같은 당이었는데. 예, 중도 보수 칼라를 대표하시는 예. 분이었는데 연결고리시네요, 연결고리. 저희가 놓쳤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그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어떻게 갈리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기각이긴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4대4로 갈린 게 드러났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기각일 거라는 데는 대체로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 패널 분들도 대기실에서 만나면 이거 다 기각이지라고 말해요. 방송에서는 안 그러실 텐데. 방송에서는 안 대기실에서. 저는 아닙니다. 네, 근데 예. 제가 대기실에서 만나는 민주당 패널들은 네.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시도가 무리했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스코어가 쟁점인데 여기서 저는 오히려 4대4 나오는 게 대통령 지지층 입장에서는 더 낫다고 봐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제가 그런 분석을 했는데 네. 아예 그냥 말이 안 되는 것도 문영배, 이미선 등의 이 좌파 판사들이 인용 때려버리는 게 헌재 내부의 보수와 좌파의 대립 구도가 격화되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4대4 내지 5대3 나올 확률 그게 일종의 고착화된 대립 구도로 굳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스코어를 잘 봐야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법관의 티끌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문영배 재판관이 오늘 아주 부지런하게 그 문제가 됐던 동아리 카페에서도 막 탈퇴하고 했던데 오늘 탈퇴를 했어요? 네, 그게 또 막 기사가 났는데 예. 그것도 아마 자신의 마지막 양심이겠죠. 고만한 카페 탈퇴할 정도의 양심만 남아 있어도 이건 8대0 나오긴 해야죠. 그렇지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마저도 4대4나 이런 게 나오면 아 헌재 내부의 보수와 진보 판사들의 대립이 되게 격화되고 있구나. 네. 이런 걸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 중요한 예고편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게 희망회로라는 거예요. 희망회로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과 감사원장, 서울지검장 등 검사에 대한 탄핵은 이미 격이 다른 거고요. 같은 저울에 놓고 볼 수가 없고 아마 뭐 그렇겠죠. 뭐 기각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직을 파면에 이르기까지는 뭐 그렇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서 기각을 시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대통령 그 탄핵을 하는데 무슨 4대4니 5대3이니 이걸 유추하는 거는 전혀 상식 밖의 얘기다. 아, 여기서 아무리 예. 갈라지더라도 그걸로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예상하려는 그럼요. 것은 나간 거다. 저는 8대0으로 생각합니다. 예. 8대0에 한 명도 탄핵에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이미 8대0인데 네. 이걸 가지고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에 그 결론을 낼 거냐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 네. 이 상황에서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거의 망하는 지점이에요. 망하는 지점. 전 세계 그 경제 이런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다 망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네. 이 자체가 중간에 안 돼버리는 상황이 된다. 이러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믿겠어요?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네, 총재님 제가 여기서 절망 회로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는 분들한테 희망을 전달해 드려야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절망 회로를 돌리겠습니까? 보통 절망회로는 잘 안 돌리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시긴 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서로 의견이 다른 건데 네. 저는 또 저의 일을 하고 박밥을 해야 된다. 선배님 좀 후배들 좀 잘 좀 챙겨주세요. 그죠? 하셔. 양쪽에 다 박해. 예. 개혁신당 지지율이 안 저희도 나온 이제 이유가 있어. 성장해서 진짜 사무총장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국방도 하시고. 빡빡하셔. 야, 분위기 저 좋다. 보면 제가 장해찬 전 최고위원님도 최고위원 그때 임기 다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총선 전에. 아니 그러니까 임기도 못 하고 사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좀 밀어주십시오. 예. 그러게 그 네. 동아일보 출신이 거기 국회의원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또 딥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를 네. 공격하는 건 아니고. 아, 갑자기 울고 싶어지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요. 이창소 검사장 같은 경우는 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관련해서 출장 조사, 핸드폰 반납 검사, 이 사상 초유의 그런 검찰 망신을 시킨 그 네. 주역들이잖아요.
당연히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만난 보수 패널 중 일부는 출장 검사, 출장 조사, 핸드폰 반응 이거 정말 문제 있다.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속 취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생각도 드냐면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 비디오 사건, 그다음에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 3번 반려, 네. 고발 사주, 뭐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진짜 탄핵이 기각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도 드는 거죠. 예. 원래는 돼야 되는데 요새 진짜 다 걱정입니다. 검사 탄핵도 기각이 될 탄핵이 인용돼야 마땅한데 맞는데 그거 지금 기각될 것 저희가 같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조금 저는 사실 요새 좀 윤석열 대통령 그 구속 취소되고 막 이거 뭐 개선 장군 퍼레이드 할 때 진짜 무섭고 네. 자괴감도 들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다 봤는데 유리창 예. 깨고 총 들고 온 거 다 봤는데 네. 어떻게 검찰하고 법원에서 풀어줄 수가 있을까? 솔직히 많이 두렵거든요. 네. 정말입니다. 뭐 민주당은 그래서인지 마은혁 후보자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어떻게든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이런 공직자는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만큼 나쁘다.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비유하면 제일 나쁜 비유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우리가 당신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하는 거랑 똑같은 똑같은 건데 거예요. 네. 서로 상황이 다르니까. 예. 근데 뭐 이런다고 이제 와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진 않겠죠. 할 거면 진지겠죠. 그렇죠. 지금 하는 거는 뭐 욕은 욕대로 먹고 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그래서 예. 저 개인적 전망으로는 헌재가 다음 주 초중반에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하지 않을까. 이 공은 또 한덕수 총리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예. 최상목 대행이 사실 2명의 재판관 먼저 임명해버렸잖아요. 네. 그때 국무회의 때 그냥 지른 거예요. 국무위원들과 전혀 상의 안 하고. 국무위원들 일부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뒤집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제가 거기 참여했던 국무위원분들에게 직접 들은 바로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다. 네. 뭐 언론 보도 다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권 관련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전원이다. 이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로 굳어졌기 때문에 네. 아무리 민주당이 압박해도 최상목 대행이 이걸 임명할 가능성은 없고요. 예. 그렇다고 민주당이 진짜 최 대행도 탄핵할 거냐. 근데 만약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지금 뭐 조사 기간마다 좀 다르지만 비등비등한데 이번 주 오늘 나올 리얼미터는 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민주당이 전주 대비 좀 떨어지고 예. 뭐 이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국면에서 민주당이 또 검찰총장이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밀어붙일 지지율상의 동력이 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할 거야라고만 하지. 실제로는 못할 예, 거다. 추가 탄핵은 힘들고 13일에 저는 탄핵 기각이 나온다고 확실하기 때문에 예.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 기각이 되면 릴레이 탄핵에 대한 비판 여론이 또 한번 일어날 겁니다. 그 국면에서 또 탄핵을 한다?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구도적으로 좀 불가능해서 예. 그냥 이 교착 상태가 저는 한 2주 정도는 더 가지 싶어요. 이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뒀던 거는 이제 헌재가 만약에 그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헌재가 그 변론을 제기하고 네. 그다음에 그 선고를 할 수 있는 날짜를 한 3주 정도 뒤로 미룰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던 건데 지금은 마은혁 재판관을 굳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구속 취소라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 감사원장과 검사 3사람을 탄핵하겠다고 13일 날 하겠다는 걸 지금 발표했고 네. 이런 걸로 보면 헌재의 그 탄핵을 요청했던 그 순서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 그걸 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람 한 2-3사람 하고 그럼 그 다음 주 정도로 가면 결국은 그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에 탄핵이 요청이 됐어요.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할 가능성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결문을 쓸 때 한덕수 총리의 판결문을 어떻게 쓸 거냐. 각하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네. 각하해서 그러니까 정적수 문제로 각하를 해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죠. 대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기각을 하거나 인용을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과의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고하는
판결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먼저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거나 아니면 한덕수 총리를 뒤에 하거나 나중에 하거나. 예,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굳이 임명해서 그 선고 날짜를 뒤로 3주 정도 늘리는 예. 그런 조치는 할 필요가 없어졌다. 네. 그래서 굳이 헌재에서는 임명을 압박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고 또 민주당에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굳이 들을 이유가 없을 것처럼 보여요. 예.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야권 내에서 나오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론을 좀 모아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얘기를 꺼낸 게 노종면 원내대변인 같은데 구인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구인 체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최상목 탄핵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용우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직무유기 범죄이자 탄핵 사유다. 어쨌든 말은 계속 꺼내고 있거든요. 근데 장해찬 최고는 말만 할 뿐 실제로 탄핵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민주당 계획은 어떤 거예요? 일단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나쁘게 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고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진다든지 어떤 책임을 물을 수뿐이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마치 본인이 선출된 권력을 참칭해서 본인이 하기 싫은 것은 다 거부하고 특히 국회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뭐 그린벨트를 풀어준다든지 재벌들하고 차담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친윤 경찰관들을 임명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행태들이 지금 대통령도 부재한데 국가 혼란을 부추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나쁘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근데 문제인데요. 지금 대통령이 없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통상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통화조차 못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최상목 권한대행 기재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데 기재부 장관까지 저희가 탄핵해서 업무를 중지한다면 지지율 때문이 아니라요. 국가 경제에 주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대외 신인도 하락도 불가피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라나 참고 있다. 못해. 네. 못해. 해봐. 한번 해봐. 참고 있다. 여기까지 듣고